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8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41번. 콘크리트 타설 공사와 관련된 장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피니셔가 있고요. 진동기, 콘크리트 분배기. 자, 이런 장비들은 전부 다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건데요. 항타기는 말뚝을 항발,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기계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상 지역의 집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운딩 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사운딩 시험 나왔다, 그죠? 관입저항 시험, 사운딩 테스트는 저항체를 땅속에 삽입해서 회전이나 빼올리는 등의 저항력으로 토층의 성상을 검사하는 거였다. 그죠? 자, 사운딩 시험의 종류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해당되는 거 뭡니까? 표준 관입시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흙막이 공사 후 지표면의 제하하중. 흙의 하중이죠. 그죠? 못 이겨서 흙막이 벽의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들어 흙팍의 저면이 불룩하게 솟아오른다. 결국 흙막이가 붕괴됩니다. 그죠? 제하하중이라는 건 흙의 토합 때문에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 그죠? 바로 답은 1번의 히빙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공사에 쓰이는 내화 피복 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 내화 피복 공법 중에 성형판 붙임, 뿡칠 공법, 위장 공법 맞죠? 나중 매입 공법 아니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5번은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V가 뭐였냐면 가치공학이었죠, 그죠? 그래서 V는 뭐 분의 뭐였습니까? 비용분의 기능이라 그랬죠. 비용이 낮고 기능이 높은 게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가장 큰 단계는 언제 원가 절감이 가장 좋을까, 그죠? 공사 착수, 공사 중 유지 관리보다는 기획 설계하는 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하기가 설계 바꾸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독립기초판 하부에 말뚝머리 지름이 D가 40cm인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9개 시공하려고 합니다. 말뚝의 중심 간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요, 말뚝머리 직경의 2.5배 또는 750mm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죠? 현재 말뚝머리 직경이 40이니까요. 2.5 곱하기 40 하게 되면 얼마냐면 100cm예요. 요거하고 750mm는 75cm죠. 둘 중에서 큰 값이 바로 말뚝의 중심 간격이 되죠. 그래서 적합한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47번 넘어갑니다. 건설공사 입찰 방식 중에서 공개 경쟁 입찰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유자격자는 모두 참가할 수 있죠. 공개 경쟁 입찰이니까요. 제한 경쟁 입찰에 비해서 등록 사무가 간단한 게 아니라 모두 참가하니까 등록 사무 복잡해지겠죠. 요거 틀렸고요. 담합의 가능성 줄일 수 있죠. 공개적으로 누구나 들어오니까 가격을 담합하지 못하고요. 공사비가 싼 사람에게 낙찰되겠죠.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8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착수 시 대지에 설정하는 기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공사 중에 건축물 각 부위 높이에 대한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게 기준점이다. 맞습니다. 기준점은 바라보기 좋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정하고요. 기준점을 대개 지정 지반면에서 0.5에서 1m 위치에 두고 그 높이를 적어둬요. 그런데 건축의 그라운드 레벨은 현장에서 공사 착수 시 설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그라운드 레벨은 대지의 레벨로 설계 시의 기준 레벨이에요. 그래서 대지의 어느 부분을 기준점으로 하여야 부분을 기준점으로 하여 높이를 표기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 착수 시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틀린 거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를 프리텐션 방식으로 프리스트레칭 할 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했는데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고강도 강선을 사용해서 미리 인장 응력을 부여하죠. 그래서 큰 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한 콘크리트인데요. 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최소 30메가파스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초 파기 저면보다 지하 수위가 높을 때 배수 공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지하 수위가 높을 때 지하 수위를 낮추고 배수하는 공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바로 웰 포인트 공법이죠. 자, 웰 포인트 공법은 집수 장치를 붙인 파이프를 웰 포인트를 1~3m 간격으로 지중해 박아서 집수관에 연결해서 펌프로 지중해 물을 강제 배수하는 공법이다. 그죠? 자, 그래서 사질토, 투수성이 좋은 집안, 모래 집안에 보통 많이 쓰고요. 기초 파기 저면보다 지하 수위가 높을 때 배수 공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51번 넘어갑니다. 공사 계약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일식도급 계약 제도는 전체 건축공사를 한 도급자에게 도급 준다. 맞다, 그죠? 분할도급 계약 제도는 보통 부대 시설 설비공사와 일반공사로 나누어서 도급 주는 게 분할도급입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 빈번해요. 계속 설계를 바꿔야 될 때는 도급을 주는 것보단 직영공사 제도가 좋습니다. 직영공사 제도는 근로자 능률이 상승된다. 자, 아무래도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경쟁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게 능률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52번입니다. 철근 이음의 종류 중에서 기계적 이음과 거리가 먼 것은 기계적 이음이 아닌 거다, 그죠? 나사식, 충전식, 압착식은 맞는데요. 가스 압접 이음은 기계적 이음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닌 거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타설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 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 기계로부터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부터 타설한다라고 했죠. 이어치기 기준 시간이 경과되면 콜드 조인트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죠? 자, 콜드 조인트는 쉬었다가 휴식하고 다시 칠 때 이미 그 타설한 부분이 굳어져서 이음부가 생기는 거죠. 맞는 설명이다. 그죠? 노출 콘크리트에는 다진 봉으로 다지는 것이 두드림으로 다지는 것보다 품질 관리상 유리하다 했는데요. 노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면을 그대로 마감면으로 노출하는 거죠. 두드림으로 다지는 것이 다진 봉으로 다지는 것보다 품질 관리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5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때입니다. 거푸집 너를 해체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고요. 조강이니까 제일 빠르겠죠. 평균 기온 20도 이상이니까 20도 이상이면서 조강이 제일 빨랐다, 그죠? 그래서 2, 4, 5죠. 20도 이상에서 조강이고요. 특급 A종, A종이고 1급 B종, B종이었죠. 2, 4, 5. 20도 미만 10도씨 이상은 3, 6, 8이었다, 그죠? 그래서 조강이면서 20도 이상 2,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마감 공사는 구체 공사가 끝나는 부분부터, 구체 공사가 끝나는 부분부터 순차로 착공한다. 좋다, 그죠? 재료 입수의 난이, 부품 제작 일수, 운반 조건을 고려하여 발주 시기 조절하는 것도 좋죠. 방수공사나 도장공사, 미장공사 등과 같은 공정에는 일기를 고려해서 기상 조건을 고려해서 충분한 공기 확보한다. 좋습니다. 공사 전반에 쓰이는 모든 시공 장비는 착공하기 전에 현장에 반입하면 너무 많죠. 시기별로 적절하게 들어와야죠. 그죠? 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 전반에 쓰이는 소요 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착공 전에 모든 장비가 현장에 반입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7번 넘어갑니다. 철골 공사에서 용접할 때 발생되는 용접 결함과 관계가 없는 거. 크랙은 균열 생기죠. 크레이트는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언더컷 밑으로 패였다. 그죠?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요. 58번 넘어갑니다. 벽체와 기둥의 거푸집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 측압에 저항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잡아주는 거. 이렇게 측압에 저항할 수 있게 잡아주고 고정해주는 게 긴결재였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 긴결재 뭐가 있죠? 폼타이가 되겠죠. 그래서 창고의 긴결재 한번 보겠습니다. 폼타이, 플랫타이, 철선, 컬럼밴드, 와이어로프 및 텀버클이 긴결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59번 넘어갑니다. 네, 흑마기 벽체 공법 중에서 주열식 흑마기 공법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슬러리월, 엄지말뚝 토류판, CIP, 시트 파일 공법. 그죠? 자, 우리가 주열식 흑마기 공법은 CIP 공법이 있었죠? 구멍을 굴착하고 캐스트 그랬죠? 이게 주물이다, 주형이다 그랬죠? 거푸집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철근을 조립해서 주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르타르 자갈 충전하는 공법이었고요. PIP는 팩트 인 플레이스 파일. 그래서 소정의 깊이까지 뚫고 흙과 오거를 함께 끌어올리면서 모르타르, 잔자갈, 콘크리트를 함께 주입하는 거죠. 자, MIP는 뭐였습니까? 섞어준다, 믹스드라 그랬죠, 그죠? 자, 흙과 모르타르를 혼합해서 소일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주열식 흑마기 공법이었죠. 답은 CIP,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이어붙기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보나 슬래브는 수평 부재잖아요. 그죠? 전당력이 작은 스팬의 중앙부에서 수평 부재는 수직으로 이어붙습니다. 기둥이나 벽은 수직 부재죠. 그죠? 에서는 바닥이나 기초의 상단 또는 보의 하단에서 수직 부재는 수평으로 이어붙습니다. 캔틸레버로 내민보나 바닥판은 간사이 중앙에서 수직으로 이어붙는다. 틀렸죠. 그죠? 캔틸레버보나 내민보는 이어붙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나 캔틸레버 바닥판은 이어붙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치는 아치축의 직각으로 이어붙는다. 틀린 거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건설 재료학 61번 넘어갑니다.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누었다. 자, 요거를 조립률이다라고 합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다시 체크하세요. 조립률은 체가름 시험을 했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이다. 그죠? 자, 그래서 조립률을 알기 위한 시험이 체가름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만큼 모래가 굵은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죠? 62번. 네. 목재의 무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투명 도료 그랬습니다. 자, 우리 클리어 레커가 바로 투명한 도료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3번 넘어갑니다.
구리와 주석을 주체로 한 합금이다. 이것만 봐도 나오죠, 그죠? 바로 청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건축, 장식, 철물, 미술, 공예 재료에 사용됩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속재 용수철과 완충 유화의 조합 작용으로 열린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것으로 바닥에 설치하고요. 일반적으로 무게가 큰 중량 창호에 쓴다. 그죠?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중량 창호의 바닥에 쓰는 게 플로어 힌지죠. 답은 2번입니다. 경접으로 유지할 수 없는 무거운 자재의 여닫이 문에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5번 가겠습니다. 각종 시멘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 시의 발열량이 비교적 크다가 아니라 적은 거죠. 그래서 초기의 수화열을 적게 해서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를 크게 한 것이죠. 그죠? 1번 틀렸습니다. 고로 시멘트 사용한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초기 강도가 작고, 알루미늄 시멘트는 내화성이 좋고, 실리카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는 수밀성 화학 저항성이 크다.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66번 넘어갑니다. 절대 건조 비중이 0.69인 목재 공급률은 했는데요. 목재의 공급률은 1.54분의 1.54 마이너스 절건 비중 해주면 되죠. 퍼센트 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합니다. 그래서 1.54분의 1.54 마이너스 절건 비중 또는 점건 비중 0.69 넣어주면 됩니다. 곱하기 100 하니까 55.19%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7번 넘어갈게요. 실링제와 같은 뜻의 용어로 부재의 접합부에 충전해서 접합부를 기밀, 수밀하게 한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코킹제가 되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로 품질의 편차, 양생 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 기준 강도에 할증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설계를 내는 기준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품질의 편차나 양생 온도를 고려해서 할증해 주는 걸 우리가 배합 강도다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석재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비중, 흡수율,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자, 단단한 재료는 압축 강도가 크고 인장 강도는 목재의 경우 크다 그랬죠. 그래서 석재의 시험이 아닌 거 인장 강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갑니다. 미리 거푸집 속에 특정한 입도를 가지는 굵은 골재를 미리 채워 넣어요. 미리 채워 넣는다 그래서 요거를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다 했다. 그죠?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제조한 게 2번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부착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최초 시멘트 페이스트의 점착력에 따라 발생하고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착 강도 증가하고요.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부착 강도는 높아집니다. 이형 철근의 부착 강도가 원형 철근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네. 이형 철근의 부착 강도가 원형 철근보다 크다, 맞다, 그죠? 근데, 예, 요거 다시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에 집중을 조금 못했네요. 부착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부착 강도라는 건, 처음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붙였을 때, 점착력이 있으면 부착이 잘 되죠. 그래서 점착력에 따라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압축 강도가 증가하면 부착 강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다, 그죠? 거푸집의 강성이 크다고 해서 거푸집이 튼튼하다고 해서 부착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상관없는 설명이죠. 틀린 게 아니고.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부착이 잘 된다. 원형은 둥글기 때문에요. 모양이 다른 철근들이 부착 강도가 더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답은 3번 되는데요. 이거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넘어갑니다. 단백질계 접착제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계가 카세인, 아교, 알부민 접착제가 있습니다. 식물성이 대두, 소맥, 녹말, 풀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 카세인, 아교, 알부민까지가 동물성이죠. 아마인류, 예, 식물성이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점토벽돌 1종의 흡수율과 압축 강도를 물었습니다. 벽돌은요, 1종은 흡수율 10 이하죠. 2종은 15 이하. 압축 강도가 1종은 24.50. 그죠?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2종은 14.70 이상인데요. 항상 시험은 2종보다 1종이 잘 나오죠. 10 이하, 24.50 이상.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74번 넘어갑니다. 위장 재료 중에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돌로마이트에 모래의 여물을 섞어 반죽합니다. 소속회보다 점성이 크다라고 했죠. 회반죽에 비하여 최종 강도가 작은 게 아니라 강도도 크다라고 했고요. 단, 건조 수축이 커서 균열이 생기기 쉽다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5번 보겠습니다. 예,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할게요. 멤브레인 방수 공사와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멤브레인 방수층은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층입니다. 절연용 테이프는 바탕과 방수층 사이의 국부적인 응력 집중을 막기 위한 바탕면에 부착하는 테이프입니다.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최초로 도포하는 액상 재료입니다. 계량의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다라고 했는데요. 계량 아스팔트는 석유 아스팔트에 고무나 합성 수지를 배합하여 석유 아스팔트의 가몬성과 점탄성적 성질을 계량한 방수 시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한 시트다.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6번입니다. 다음 중 열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열가소성 수지를 외웠죠. 가소성 수지는 염비, 초비, 메틸, 에틸렌, 아크릴, 스티로이드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예, 아크릴 바로 열가소성 수지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갑니다. 위장 발음의 종류 중에서 돌로마이트에 화강석, 부스러기, 생모래, 알류를 섞어서 정벌 발음하고 충분히 굳지 않은 때에 거친 솔로 긁어서 거친 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솔로 긁어서 거칠게 마무리하는 걸 리신 발음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해설 꼭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및 하강에 따라 작용된 구조 응력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이에 대한 특수한 고려를 요하는 콘크리트는 수화열에 의한 온도에 의한 수화열 때문에 발생되는 균열을 고려해야 된다. 뭘까요? 메스 콘크리트죠. 그죠? 메스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강화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예,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79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파란색 별표. 네, 요거는 목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수선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재는 색이 진하고 심재가 안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색이 짙고 변재가 바깥 부분이죠. 수분이 적고 강도가 큽니다. 봄에 이루어진 목질부를 춘재라고 합니다. 수간의 횡단면을 기준으로 제일 바깥쪽 껍질을 형성측이 아니라 겉껍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굳이 파란색 별표 안에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별표 해보도록 할게요.
모래의 함수율과 용적 변화에서 이넌데이트 현상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했는데요. 자, 해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넌데이트 현상이라는 건 모래의 절건 상태, 절대 건조 상태와 수분 상태의 서로 다른 함수 상태에서 용적이 거의 같아지는 현상을 이넌데이트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건조된 거하고요. 수분된 상태에서 뭐가 같다? 용적이 거의 같아진다. 그죠? 그래서 절건과 수분 상태에서 모래 용적이 동일한 현상을 이넌데이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81번 건설안전기술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표 3개 실기까지 중요하죠. 다음 중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상 높이는 31m 이상인 건축물 그저 해당되지 않죠. 최대 지간 길이는 50m 이상인 교량이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 공사 해당되지 않죠. 제방 높이가 50m인 다목적댐 건설. 다목적댐은 무조건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4번이죠. 자, 여기에서 댐만 볼게요. 다목적댐 무조건 들어갑니다. 발전용 댐 무조건 들어가고요.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용수 전용 댐만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이고요. 지방상수도 전용 댐도 그냥 다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때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흙이 있는데 차량기계, 하역 운반기계 대표적으로 지게차다, 그죠? 이렇게 지게차가 지나가면은요,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집안의 이렇게 부동 침하되지 않게 하자, 부동 침하 방지. 이렇게 침하된 땅은 유도자를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유도자 배치. 그 다음에 길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자, 갓길의 붕괴 방지. 이렇게 3가지죠, 그죠?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3번 넘어갑니다. 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하는 해체 작업 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 연삭, 발파, 유압 공법까지는 해체 공법인데요. 오픈컷은 흙을 그냥 파는 공법이죠. 그냥 오픈해서 파는 거겠죠. 흙 파기 공법입니다. 답은 3번 됩니다. 8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달기기의 사용이 불가한 와이로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와이로프를 찾으라는 거죠. 이음배가 없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답은 1번이죠.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죠.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 된 것 사용할 수 없다. 그죠?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별표,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드럼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놓은 기계고요. 점토층의 내부를 다집니다. 이렇게 드럼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놓은 건 탬핑 롤러였죠. 그래서 이 돌기 때문에 고함수비의 집안이나 점착력이 큰 진흙을 다질 수 있고 흙의 강국 수압을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86번 넘어갑니다. 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뭐를 설치합니까? 그죠? 계단, 참을 설치한다.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8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할까요? 다음 구조물에 해체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쇠석기, 압쇠기, 철제 해머, 망치잖아요. 그죠? 좋은데요. 대릭은 동력을 사용해 하물을 매달아 올리는 목적으로 쓰는 하역용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철골 세우기 작업에 많이 씁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지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았으니까 추락 우려 있죠.
계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 있는데요. 투하 설비는 자재를 던져서 맞는 사고 방지하는 거죠. 낙하 비례의 원인이 된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9번 넘어갑니다.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쓴다. 좋습니다.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이나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한다. 좋죠, 그죠?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켜 단시간에 유용해한다. 틀렸죠? 화기에 직접 접근하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 측정 두통 시험한다. 맞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네.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요. 망이 처진다. 그죠? 짧은 변에 몇 프로 처졌죠? 12%만큼 처지게 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1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는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죠. 위험물 노출 위험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됩니다. 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에 작용하는 연지 가죽은 수직 방향의 하중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굳기 전에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미는 힘이죠. 이거는 수평이죠. 그죠? 아닌 거 1번이죠. 거푸집 자체 중량, 굳히하던 콘크리트 중량, 작업원의 작업 하중은 수직이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3번 넘어갑니다. 추락재 방호용 방망의 신품입니다. 인장 강도는 얼마인가라고 했고요. 그물코는 10cm며 매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매듭이 없는 게 제일 커야 되죠. 그죠? 신품입니다. 10cm며 매듭이 없는 건 240, 매듭은 200. 5cm면서 매듭은 110여 이상 되어야 합니다. 폐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건 150, 매듭은 135. 5cm 매듭은 60 이하는 폐기한다. 그죠?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을 위한 대상액이 56억 원이다.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죠? 자,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라 그랬고요. 일반건설공사 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일 때는 대상액이죠.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후비 했는 거에 곱하기 비율 해주면 됐다. 그죠? 어중간한 공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에 기초액을 더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건설공사 갑인데 비율을 주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합니다. 갑이 제일 많이 나오죠. 5억 원 미만은 2.93%, 5억 원에서 50억 원은 1.86%, 그 다음에 기초액도 5349 천원입니다. 50억 원 이상은 1.97%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대상액이 지금 56억 원이고요. 곱하기 비율하면 되죠. 0.0197 곱해준다. 그죠?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일반 건설공사 갑의 경우는 이 값을 좀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기상상태 악화로 비계에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했다. 그죠? 일단 비계를 점검 보수할 때는요. 첫 번째는
비계부터 튼튼한가 보자 그랬죠? 비계 연결부, 접속부가 풀리지 않았나 보고 연결할 때 썼는 연결 재료나 연결 철물이 손상이나 부식되지 않았나 본다. 그죠? 비계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연결 절물의 손상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계가 튼튼하면 비계 안전난간 시설하죠. 예, 손잡이죠. 그죠?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손잡이 탈락 여부. 그 다음에는 발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죠? 발판 재료 손상이나 부착이나 걸림 상태 확인하고요. 전체 기둥이 흔들리거나 침하나 변형되지 않은지 봅니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나 흔들림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착한 로프가 흔들리지 않은가. 로프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 볼게요.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 흔들림. 비계 기둥이 침하나 변형이나 흔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손잡이 탈락, 발판 재료 손상 여부, 부착이나 걸림 상태 좋죠. 격벽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9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잘 나오죠.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하는 풍속 기준. 그죠? 설치나 수리나 점검이나 해체는 완전히 조립이 안 되었죠. 일부 설치하고 있고 일부 해체 중이니까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붕괴된다. 그래서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할 때 중지해야 됐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의 내용 전체적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7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때 발판과 벽 사이, 그죠? 사다리식 통로 이렇게 설치했다면 이 작업 발판하고 뒤에 벽하고 사이는 15cm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9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틀리신 분들 파란색 별표합니다. 개착식 굴착 공사는 그냥 땅을 파는 거죠. 오픈컷입니다. 버팀보 공법을 적용하여 굴착할 때 지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측 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지하수위계, 경사계, 변형률계 좋은데요. 록볼트 응력계는 개착식 굴착이 아니라 터널을 굴착할 때의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9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조립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최소 3개 이상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사용하도록 한다 틀렸죠? 3개 이상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바리의 상하 고정,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 유지합니다.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 이음,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그죠? 좋습니다.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 철물 사용하여 연결한다. 그죠?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요거 실기 잘 나오니까요.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00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거푸집 조립 시에 거푸집이 이동하지 않도록 비계나 공작물과 직접 연결한다. 자, 그러면 거푸집이 붕괴되면 비계나 공작물 함께 넘어가죠. 위험하죠. 그죠?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푸집 조립 시에 지주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요. 강제와 강제 접속부나 교차부는 클램프, 볼트, 철물로 연결하지 이거를 비계나 공작물에 연결하지는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푸집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시멘트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하고요. 거푸집 해체가 쉽게 하도록 방리제 사용합니다. 측압에 대한 안전성 고려한다는 좋죠. 답은 1번 됩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본인이 틀린 문제 꼭 다시 확인하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